제 이름은 김정숙입니다. 남편 준호 씨가 10년 전 갑자기 세상을 떠난 후 제 삶은 한동안 잿빛이었습니다. 30년 넘게 함께 온 반려자가 사라진 자리는 너무도 거대해서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을 것만 같았지요. 사랑은 제 인생에서 이미 끝난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홀로 두 아이를 키워내며 세상의 풍파를 겪어내는 동안 저는 그저 살아내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아이들이 각자의 가정을 꾸려 독립하고 나서야 비로소 제 자신을 돌아볼 여유가 생겼습니다. 그 시간 속에서 저는 작은 행복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건강한 식단을 준비하고 문화센터에 나가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고 봉사활동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얻었습니다. 삶은 다시금 조금씩 색을 찾아가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던 중에 저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진실과 마주했습니다. 낡은 서랍 깊숙이 박혀있던 작은 상자 속에서 한 장의 사진과 함께 닳고 다른 편지 몇 통을 발견했습니다. 사진 속에는 준호 씨와 다정한 미소를 짓고 있는 젊은 여인, 그리고 그 여인의 품에 안긴 어린 아이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민수라고 적혀 있었고 편지 속에서는 애틋한 마음이 가득했습니다. 순간 제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변했고 심장은 미친 듯이 날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이 넘는 결혼 생활 동안 제가 알지 못했던 준호 씨의 또 다른 삶이 그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배신감, 분노, 슬픔, 그리고 알 수 없는 공허함이 한꺼번에 밀려들었습니다. 준호 씨가 이런 비밀을 어떻게 저에게 감출 수 있었을까요? 제가 그토록 믿고 사랑했던 준호 씨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제가 살아온 30년은 무엇이었을까요? 제 모든 삶이 한순간에 거짓이 되는 듯한 참담함에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숨겨진 아들의 존재는 제게 엄청난 충격과 함께 감당하기 힘든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두 아이가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받아들일까 하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이미 다 커버린 성인인 아이들에게 뒤늦게 아버지의 비밀을 말할 용기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민수라는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남기고 간 이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삶에 잃어버린 조각들을 맞출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 씨의 감춰진 과거는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 준호 씨가 남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진실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며칠 밤낮을 잠 못 이루고 고민했습니다. 이 편지의 주인이 누구인지, 민수라는 아이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지 모든 것이 미스터리였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 진실을 외면할 수는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준호 씨가 남기고 간 이 비밀을 파헤쳐야만 했습니다. 그래야만 제 삶에 잃어버린 조각들을 맞출 수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준호 씨의 감춰진 과거는 저에게 깊은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알 수 없는 힘으로 저를 이끌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 아이를 만나 준호 씨가 남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고 싶었습니다. 길고 고통스러운 진실과의 싸움이 시작될 것을 예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 준호 씨가 간혹 평소와 다른 복잡한 얼굴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사업이 힘들어서 그렇겠거니, 가족에게 뭔가 말 못할 고민이 있겠거니 생각하며 깊이 캐묻지 않았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제 와 돌이켜보니 그 모든 침묵과 고민의 그림자가 바로 이 민수라는 아이의 존재에서 비롯된 것이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느낌과 함께 한없이 쓸쓸한 기분이 저를 감쌌습니다.
준호 씨는 제게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였지만 동시에 그만의 외로운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비밀은 제게 아픔으로 다가왔지만 한편으로는 그 역시 고독했을 그 세월에 대한 연민이 일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밤낮으로 고민했습니다. 저에게 가장 소중한 건 두 아이들이었고 이 갑작스러운 진실이 아이들의 삶에 어떤 혼란을 가져올지 감히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민수라는 이름의 낯선 존재에 대한 궁금증, 어쩌면 그 아이 역시 오랜 세월 동안 외로운 삶을 살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준호 씨가 죽음을 앞두고 왜 이 편지들을 저에게 남겼을까? 어쩌면 저에게 이 비밀을 알아주기를, 그리고 혹시 가능하다면 이 아이를 보듬어 주기를 바랐던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의 깊은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한숨과 해안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저는 다시 준호 씨의 유품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혹시라도 민수에 대한 단서가 더 있을까 싶어 옷까지 하나하나, 책 한 권 한 권을 뒤져보았지요. 그러다 낡은 수첩에서 오래된 사진관 영수증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사진관 이름과 함께 찍힌 날짜는 민수의 사진이 찍힌 날짜와 비슷했습니다. 어쩌면 그 사진관에 민수와 관련된 다른 사진이나 기록이 남아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미한 희망이 스쳤습니다. 저는 더 이상 주저할 수 없었습니다. 이 진실을 외면한 채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가슴 저 밑바닥에서 솟아나는 강한 의지가 저를 이끌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영수증에 적힌 주소를 찾아 나섰습니다. 도시 외곽의 낡은 상가 건물에 위치한 작은 사진관이었습니다.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간판과 빛바랜 진열창 속의 사진들이 저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낡은 카메라들과 먼지 쌓인 필름통들이 가득했습니다. 연세 지긋한 주인 아저씨가 돋보기 안경을 쓰고 카운터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준호 씨의 사진과 민수의 사진을 내밀며 아저씨에게 물었습니다. 이 사진 속 인물들을 혹시 기억하느냐고, 특히 어린아이 민수에 대해 아는 것이 있느냐고. 아저씨는 사진을 한참 동안 물끄러미 바라보시더니 흐릿한 눈으로 저를 올려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뜻밖의 이야기를 꺼내놓으셨습니다. 그 아저씨는 준호 씨를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였고 민수의 어머니인 이혜란 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혜란 씨는 준호 씨가 젊은 시절 지방 출장을 갔다가 만난 여인이었고 그 둘 사이에 민수가 태어났다는 사실을 저에게 조심스럽게 전해 주었습니다. 혜란 씨는 몸이 약했고 민수가 어릴 적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는 홀로 남겨진 민수를 남몰래 뒷바라지해 왔지만 그때까지는 저의 존재를 몰랐던 혜란 씨의 가족에게 민수를 데려오는 것에 대한 어려움이 있었던 듯 했습니다. 아저씨의 말을 들으며 저는 준호 씨가 살아온 삶의 무게를 조금이나마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배신감과 원망 대신 준호 씨의 복잡한 감정과 민수를 향한 그의 부성애가 제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준호 씨 역시 외롭고 힘든 싸움을 해왔으리라는 생각이 들자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그 아저씨에게서 민수의 현재 연락처를 어렵게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과연 저는 이 낯선 아들을 만날 용기가 있을까요? 제 삶의 새로운 문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사진관 아저씨에게서 민수의 연락처를 받아든 순간 제 손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수십 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의 비밀을 이제는 제가 풀어내야 한다는 생각에 심장이 거세게 울렸습니다. 이 번호를 누르면 과연 어떤 세상이 펼쳐질까요? 낯선 목소리 너머에는 또 다른 삶의 흔적이 있을 테고 그것은 분명 제 지난 세월과는 완전히 다른 풍경일 것입니다. 두려움과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 속에서 저는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남편 준호 씨를 향한 배신감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켠에는 서늘한 바람이 불고 있었지요. 하지만 사진관 아저씨의 말을 듣고 나니 준호 씨에게도 얼마나 큰 아픔과 고민이 있었을까 싶어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그는 평생을 외줄 위를 걷는 듯한 불안감 속에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의 또 다른 아이 민수의 존재를 숨긴 채 저와 아이들을 지키려 했던 그의 이중적인 삶이 한순간에 가여워졌습니다. 이제 이 모든 실타래를 제가 풀어야 할 때였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내쉬고 민수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몇 번의 신호음 끝에 낮은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 심장이 다시금 요동쳤습니다. 민수 씨인가요? 제 입에서 간신히 나온 말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떨렸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무덤덤한 목소리에 저는 다시금 긴장했습니다. 저는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고 준호 씨의 아내입니다. 제 말을 듣는 순간 수화기 너머에서는 한동안 아무런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거친 숨을 내쉬며 어렵게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께서요. 어머니라니. 그의 입에서 나온 그 한마디가 제 모든 정신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제 남편의 숨겨진 아들이 저를 어머니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조심스럽게 만남을 청했습니다. 그 역시 오랫동안 준호 씨의 그림자 아래에서 살았을 터 저를 만나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뜻밖에도 그는 선뜻 제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는 다음날 오후 병원 로비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병원. 저는 불길한 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혹시 민수가 아픈 것은 아닐까? 수화기를 내려놓는 순간까지 제 머릿속은 온갖 걱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약속된 시간에 병원 로비에 도착했을 때 저는 한눈에 민수를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어린아이의 모습이 그대로 자란 듯한 낯선 젊은 남자가 저를 향해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준호 씨를 꼭 닮은 눈매, 그리고 그에게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쓸쓸함이 제 마음을 후벼 팠습니다. 저는 민수에게서 준호 씨의 흔적을 발견했고 동시에 그 안에 깊이 박힌 민수 자신의 아픔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말없이 서로를 응시했습니다. 어떤 말로 이 어색하고도 잔혹한 상황을 시작해야 할지 아무도 알지 못했습니다. 이윽고 민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제가 선천성 간부전 환자입니다. 그의 말에 저는 쿵 하고 망치로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의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습니다. 민수는 준호 씨와 혜란 씨 사이에서 태어났지만 태어날 때부터 간이 좋지 않아 평생을 병마와 싸워왔다고 했습니다. 준호 씨는 남몰래 민수의 병원비를 대고 있었지만 병세가 악화되어간 이 시기 필요한 상황이 되자 그도 감당하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아파서 병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곳에서 의료기기 회사 직원으로 일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치 저에게 부담을 주기 싫은 듯 애써 괜찮은 척 말하는 민수의 모습에서 저는 깊은 슬픔과 함께 한없이 미안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준호 씨는 이식 수술이 결정되기 직전 세상을 떠났고 민수는 홀로 남겨졌다고 했습니다.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존재를 알면서도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했던 민수의 삶은 또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저는 민수의 아픔을 제 아픔처럼 느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 깊숙한 곳에 박혔습니다. 그의 맑은 눈빛 속에 담긴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이 제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몰랐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저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지만 민수에게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문제였습니다. 제 책임감은 강해졌습니다. 저는 민수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민수에게서 준호 씨의 그림자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 너머 민수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모든 사실을 몰랐던 것이 너무나 후회스러웠습니다. 남편의 비밀이 저에게는 배신감으로 다가왔지만 민수에게는 삶과 죽음의 기로에 놓인 문제였습니다.
그 아이의 맑은 눈빛 속에 담긴 모든 고통과 슬픔이 제게는 너무나도 생생하게 다가왔습니다. 이제 제 책임감은 강해졌습니다. 저는 민수를 살려야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병원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민수는 애써 담담한 목소리로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간 이식만이 살 길인데 기증자를 찾기도 힘들 뿐더러 엄청난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포기하는 듯한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준호 씨가 세상을 떠난 후 민수를 돌봐주던 이모마저 형편이 어려워 더는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홀로 세상에 던져진 듯한 민수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찢어 놓았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명처럼 느껴지는 이 상황에서 제가 해야 할 일은 너무나 명확했습니다. 제 인생의 가장 찬란했던 시절, 준호 씨가 결혼 선물로 사주었던 작지만 귀한 아파트와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고이 간직했던 폐물들을 모두 처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저의 마지막 남은 재산인 동탄의 빌딩도 내놓았습니다. 저는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살릴 것이다. 나는 준호 씨의 아내이자 너희 엄마다. 그의 눈에서는 마침내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역시 차오르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병실 한 구석에서 우리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것은 남편의 죄를 용서하고 민수의 아픔을 끌어안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았고 주변의 걱정스러운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딸 정혜와 아들 영철은 갑자기 재산을 처분하려는 저희 행동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불길한 예감에 휩싸인 아이들은 노후 자산을 모두 날릴 셈이냐며 저를 강하게 말렸습니다. 이성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가는 반응이었지만 저는 아이들에게 민수의 존재를 밝힐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준호 씨의 이 모든 비밀을 아이들에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한순간에 무너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 생각했습니다. 오해와 불신 속에서도 저는 묵묵히 저의 길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저는 기증자를 찾았습니다. 저희 동창 친구인 순이의 조카가 내사 상태에 빠지면서 뜻밖의 기증 의사를 밝혀온 것입니다. 기적과도 같은 소식에 저는 무릎을 꿇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모든 절차는 빠르게 진행되었고 민수는 성공적으로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병마와 싸우며 지쳐있던 민수의 얼굴에 생기가 돌기 시작하자 저는 비로소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매일 병원을 찾아 민수의 손을 잡고 기도하며 그의 회복을 돕는 일은 저에게 큰 기쁨이자 삶의 활력이 되었습니다. 민수에게 저는 단순히 간 이식 수술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에게 엄마였고 가족이었고 새로운 삶의 희망이었습니다. 수술 후 민수는 놀라운 속도로 회복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체념의 그림자가 없었습니다. 그가 저에게 미소 지을 때마다 저는 준호 씨의 젊은 시절 모습이 겹쳐 보이는 듯 했습니다. 민수는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몇 번이고 반복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했습니다. 아들아 괜찮다. 너는 아빠의 또 다른 선물과도 같다. 내게 이제 새로운 가족이 생긴 것 같아. 민수는 제 품에 안겨 또다시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 또한 따스한 햇살 같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예상치 못한 아픔과 상처는 역설적이게도 저에게 새로운 가족과 사랑, 그리고 깊은 치유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저의 삶은 민수로 인해 다시금 의미를 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 정혜와 아들 영철에게 이 모든 진실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들은 민수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의 선택을 이해해 줄까요? 저는 깊은 불안감 속에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민수가 회복하고 퇴원한 후
저와 민수는 제주도로 내려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준호 씨와의 추억이 가득한 이곳에서 민수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었습니다. 민수는 병원에서 일하는 대신 작은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기 시작했고, 저는 바닷가를 산책하며 글을 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주도의 아름다운 자연 속에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며 치유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온 이 예상치 못한 아픔과 상처는 역설적이게도 저에게 새로운 가족과 사랑, 그리고 깊은 치유의 기회를 안겨주었습니다. 저의 삶은 민수로 인해 다시금 의미를 찾았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남은 과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딸 정혜와 아들 영철에게 이 모든 진실을 설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부동산을 금매로 내놓고 폐물까지 처분한 엄마의 행동에 아이들은 저에게서 등을 돌린 상태였습니다. 매일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고 문자를 보내도 답장이 없었습니다. 아이들의 마음을 이해하면서도 이대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정혜와 영철을 제주도로 초대했습니다. 그들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저는 끊임없이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는 너희를 믿는다. 엄마의 이야기를 들어달라. 오랜 망설임 끝에 아이들은 마지못해 제주도로 내려왔습니다. 제주 바닷가를 바라보며 저는 정혜와 영철에게 준호 씨의 비밀 그리고 민수의 존재에 대해 모든 것을 털어놓았습니다. 예상대로 아이들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분노와 배신감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았고 심지어 울음을 터뜨리며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섰습니다. 너희 아빠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엄마는 왜 아무 말도 없이 그런 엄청난 결정을 혼자 했느냐며 저를 원망했습니다. 저는 그들의 분노를 온전히 받아들였습니다.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을지 알기에 저는 묵묵히 그들의 감정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차갑게 돌아선 뒤에도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저는 민수를 아이들에게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민수는 제가 병원에서 만났던 모습처럼 조용하고 겸손하게 정혜와 영철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수는 자신도 어릴 적부터 아버지의 존재를 알면서도 남몰래 그리워하며 살았다고, 그리고 제가 자신을 살려주었다는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이들은 처음에는 민수를 경계했지만 그의 진심, 어린 태도와 삶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를 들으며 조금씩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민수가 간 이식 수술 후에도 여전히 건강을 위해 애쓰며 열심히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들은 복잡한 감정에 휩싸인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흘러 제주도에서의 일상이 조금씩 안정되어 갈 무렵 제 인생에 또 한 번 예상치 못한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민우 씨였습니다. 그는 이웃 마을에서 작은 목공방을 운영하며 조용히 살아가던 분이었습니다. 제가 우연히 그의 공방에 들러 민수에게 줄 도마를 주문하면서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우 씨는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저의 복잡한 사정을 알면서도 아무것도 묻지 않고 묵묵히 저의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제주 생활에 적응하며 민수와 함께 공방에서 작업하는 저를 응원해 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지친 저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민우 씨와의 관계는 조용하고 천천히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사랑에 대한 두려움도 있었지만 그의 한결같은 마음과 따뜻한 눈빛은 제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였습니다. 민수는 제가 민우 씨와 만나는 것을 누구보다 응원해 주었습니다. 엄마도 이제 엄마의 행복을 찾을 때예요 라고 말하며 저를 격려해 주었지요. 정혜와 영철 역시 민우 씨를 만나보고는 엄마의 새로운 시작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특히 민수가 민우 씨와도 좋은 유대 관계를 형성하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은 비로소 준호 씨의 비밀과 저의 선택을 온전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바다를 산책하고 맛있는 음식을 나누며 소박하지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민호 씨와 함께하는 매 순간이 선물 같았습니다.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저는 민호 씨와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습니다. 비록 떠들썩한 결혼식은 아니었지만 민수와 정혜, 영철을 비롯한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 그리고 민호 씨의 몇몇 지인들이 함께 모여 저희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해 주었습니다. 정혜는 예쁜 연보라색 한복을, 영철은 깔끔한 검은색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으며 저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민수는 축가 대신 직접 만든 도자기 화병에 예쁜 꽃을 담아 저희에게 선물했습니다. 저는 쑥스러워했지만 민호 씨는 제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결혼 후 저희 부부는 매일 아침 함께 산책하고 건강한 식사를 챙기며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소박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저녁에는 거실에 앉아 서로에게 책을 읽어주거나 따뜻한 차를 마시며 깊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삶의 파고를 넘어서 마침내 찾은 평화와 행복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여정은 슬픔과 배신, 혼란과 고통으로 가득했지만 그 모든 시련을 통해 저는 진정한 사랑과 용서, 그리고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나이와 상관없이 찾아올 수 있으며 우리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을 민호 씨와 민수를 통해 배웠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당신들에게도 작은 위로와 희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신을 사랑하고 함께하는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기며 주어진 삶을 충실하게 살아간다면 당신이 있어 행복한 100년의 사랑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